와. 영어로 생긴 것이지 어? 않았어? 영어로 생긴 것. 뭐 영어로 배웠건 한글로 배웠건 생물은 난 도저히 친구는 쉬는 시간에 캔들이 예, 생물이 다 외워야 되니까 나는 그 못하겠더라고. 예. 나처럼 게으른 사람은 생물을 못해. 생물은 생물은 여러분 생물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물학이 인류 지성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거 알아요? 인류 지성의 꼭대기에 있는 게 생물학이에요. 모르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태초로 만들어진 학문체계 뭐예요? 철학체계죠? 철학체계. 그럼 철학체계가 좀 세련된 게 뭐예요? 철학체계를 세련돼서 만든 학문. 그걸 수학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수학의 핵심은 개념화죠? 개념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내는 거, 개념화. 그래서 수학의 속성은 개념화고 그 개념화의 그 수학으로부터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철학 공부를 잘 안 하면 모르는데 인류가 처음 접근해서 그러니까 그 철학이라는 게 꼭 서양 철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다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선사시대 사람들도 구석기대 사람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철학이 만들어진 거고 그럼 그 철학이 좀 세련화되면 그게 수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학이 세련화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수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학이 만들어 놓은 결정체가 기독교예요. 모르겠죠? 왜 그러냐면 수학이라고 하는 건 개념화된 이상적 세상인 거죠. 개념화된 이상적 세상. 거기선 예외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를 서양 사람들은 매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화된 저 세상 속에서 온전한 것, 바로 유일신의 사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유일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유일신 이런 거 안 믿거든요. 한국 사람은 다양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개념화된 거 이런 거 헛소리라고 생각해.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수학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수학적인 생각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학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한국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필세상을 못 받는 거예요. 멍청해서가 아니고요. 한국 사람은 수학 너머의 세상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만들어진 게 종교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수학과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수학과 종교를 이용해서 뭘 연구할 거이지? 자연이요. 그 다음 연구가 된 게 바로 자연과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수학적 원리에 따라서 자연을 연구해 보자. 그래서 그 태초의 시도가 어디서부터 천문학 그리고 물리학은 개념화가 잘 되죠. 예외적인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걸로 누구를 연구해? 생물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개념화가 안 돼요. 왜? 이 생물은 저런데 저 생물은 저래. 하나님의 말씀이 안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낸 수학적 툴로 연구를 한 생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거야. 심지어 창조론도 아니야. 진화론이야. 생물학은 인류 문화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인류 문화가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적인 것을 완전 뒤집고 새롭게 만들어 놓은 인류 문화의 최고 지성이 생물학이에요. 그래서 생물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서 생물학을 싫어하는 거죠. 네. 뭐 여하튼 그렇다. 가자. 물이요? 물 많지. 자, 다 먹어. 진짜요? 방금 물 또. 다 먹을래? 아니, 컵 줘요? 아니 다 마셔도 되는데. 그래, 다 먹어. 다 먹어. 근데 많아. 물 많이 사놨어. 자, 남으면 여기 뚜껑 닫고 알겠죠? 다 먹어도 돼. 자, 그다음 봅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온 간 청력이라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이온끼리 청력이 있나요? 이온끼리 청력이 있나요? 자, 뭐냐면 이온끼리의 청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기서 나타납니다.
양이온이건 그게 음이온이건 원자 핵 간 혹은 전자 간에는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청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NaCl이라고 하자. 그러면 NA는 우리가 1 플러스 양이온, 염소는 1 마이너스 음이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양이온이고 음이온이니까 둘 사이에는 인력만 있을까요? 인력만 있을까요? 인력만 있으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인력이 있으면 인력은 가까울수록 커져요? 멀수록 커져요? 인력은 가까울수록 커지죠.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 인력만 있으면 인력 때문에 가까워지겠네? 인력은 더 커지니까 더 가까워지겠네? 인력은 더 커지니까 더 가까워지겠네? 결국 인력만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둘의 핵융합이 벌어져야 돼요. 근데 모든 이온계랑 화합물들이 핵융합 되나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왜 쿨롱 인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까? 이 둘 내부에도 청력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소디움은 원자 번호 몇 번? 11번. 염소는 17번. 자, 그러면 정말로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하자. 그러면 소디움 같은 경우는 원자핵이 11 플러스겠죠. 그리고 주변에 전자가 몇 개가 있다는 뜻이요? 10개가 있다는 뜻이겠죠. 1 플러스라면. 자, 그 다음에 염소. 염소는 핵전화가 몇 플러스예요? 17 플러스죠. 그리고 주변에 전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18개. 그래서 지금 이게 Na 플러스를 개념화한 거고 Cl 마이너스를 개념화한 겁니다. 양이온, 음이온이니까 그냥 고전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고전적으로 뭐 정전기적 인력이 있다, 쿨롱 인력이 있다 이럴 수 있지만 자, 보시다시피 핵 뭐 나타나겠어요? 청력. 전자 뭐 나타나겠어요? 청력. 아시겠죠? 그래서 이온끼리도 심지어 그게 양이온이 됐건 양이온, 음이온 간에도 청력은 나타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음이온, 양이온끼리 청력 나타나는 건 당연하지만 양이온, 음이온에서도 청력이 나타난다. 인력과 청력이 공존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인력은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인력은 이렇게 인력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도 인력이고 이렇게도 인력이고 이렇게도 인력인 거죠. 노란색으로 표현한 게 다 인력이야. 그래서 이온 사이에는 항상 인력과 청력이 공존하는구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온 간 척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의 제한. 제한이란 얘기는 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증명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증명 안 됩니다. 증명 안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R이라고 쓰고 R의 N승분의 B 저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R의 뜻은 R 리펄전이란 뜻입니다. 리펄전 우리말 뜻은 청력. 자,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 비례상수입니다.
왜 하필 B로 쓰냐면 요 수식을 제안한 사람이 born이라서 그래요. born. 왜 born 어디서 나왔어? born. 뭐라고? 보나보 사이클, born.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제시가 된 거여가지고 된 거여서 상수를 B로 쓰는 겁니다. 무슨 말 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n은 지수인데 요거는 물질마다 정해집니다. 물질마다 달리 정해진다는 얘기는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온팡 다 실험으로 구해내는 거라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다 안 된 거다? 증명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R은 뭐겠습니까? R은 이온 간 거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위치 에너지 값이 양수겠습니까? 음수겠습니까? 당연히 양수죠. 왜냐하면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니까요.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항상 플러스 값입니다.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항상 무슨 값이죠? 마이너스 값입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그렇다면 이때 1, 그 다음에 2, 한 다음에 3, 고체 이온 결합 고체 결정의 위치 에너지.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 P 이렇게 쓰고요. 한꺼번에 쓰자. 쓰고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의 R 마덜룽 상수 Z 플러스 Z 마이너스 2 제곱. 자, 이거는 어디서 표현? 여기 마이너스가 없지. 자, 왜 마이너스 없죠? 요 수식엔? 왜 마이너스가 없죠? 이 부분이 마이너스라서 그래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어디서 온 결론입니까? 바로 쿨롱 상호작용에서 온 거죠. 그래서 쿨롱 상호작용을 고려한 위치 에너지가 저 부분입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R의 n승분의 B. 이거는 어디서 온 거냐면 repulsive interaction. 이온 사이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청력에 의한 상호작용을 실험적으로 그냥 저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 부분 아까 앞에서 했죠? A는 뭐였고요? 승재 A가 뭐였고요? A가 뭐였고요? 마델룽 상수. 시켜야 되겠다. 이게 독일어라서 그래요. 독일어. 자, 승지 3번 읽고 시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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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글씨를 못 읽는 애는 대학에 가기 어려워요. 알겠어요? 글씨 못 읽는데 대학생으로 받아들이기 좀 난감해요. 알겠죠? 글씨는 읽어야 된다. 그래. 문맹이면 안 된다, 승재. 알겠죠? 문맹, 마델룽 상수. 됐어.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쿨롱 상호작용에서 나왔던 에너지고 뒤에 거는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너지는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에너지는 스칼라니까 각각의 에너지 다 더하면 전체 에너지가 되는 거죠. 알겠죠? 이해? 이것도 해주세요. 이거 알았습니다. 요게 이건 누구 글씨지? 제 글씨인데 알았어요. 요거를 들어가지고 요거를 너무 어려워.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온대요? 네. 낸대요? 네.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네. 다다음 주에 줄게. 왜냐면 이거 내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내가 좀 아파가지고요.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다음 주에 줄게요. 지만 이펙트라고 정리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그거 보고 내가 예쁘게 자료 만들어서 볼게요. 알겠죠? 알았어요. 요거 이제 도원이한테도 받았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었는데 알았어. 이게 그거 그 스핀 자기 몸의 스핀 양자수하고 그 다음에 그 각운동량 양자수가 더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보통 주양자수에 따라서 에너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소 원자 모델에서 주양자수 1일 때, 주양자수 2일 때, 뭐 그때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소 모델도 조금 더 스펙트럼을 자세히 분석하면 주양자수 1인데 에너지가 몇 개로 막 분리가 돼요. 2인데도 분리가 돼요. 그게 뭐냐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스핀과 오비탈하고의 상호작용 때문에 에너지가 여러 개로 나뉘어지거든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나도 내가 나중에 좀 예쁘게 찾아와서 다다음 주에 올 때 해줄게. 알겠죠? 알았어. 내가 또 내가 보고 있었지. 자, 보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쿨롱 상호작용하고 이 청력 상호작용 두 개를 더해서 전체 상호작용을 만들고 여기다가 뭐를 곱할 거냐? NA를 곱해요. NA는 뭐죠? NA는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아보가드로 수. 왜 아보가드로 수를 곱할까요? 바로 에너지를 1몰 기준의 에너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화학에서의 에너지줄은 퍼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에너지도 그냥 원자 하나에 대한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에너지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1몰 기준의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저렇게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 놓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게 고체 결정을 이루는 이온과 이온들 사이 모든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이압 지우자. 예. 뭐가 네, 또. 쿨롱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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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력도 응. 포함된 거예요. 근데 그때의 청력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거시적 청력. 그냥 양이온, 음이온에서 나타나는 거시적 청력이 거시적 인력에 묻혀서 사실은 상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뒤에 거는 아주 미시적으로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청력, 전자 간 정자 간 청력을 합쳐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약간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게 이 표현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을 갖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거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뭐 책에 나와 있는 거라서 뭐 이렇게 네. 저 원자핵과 전자핵 인력 음. 만들어줬던 이게 핵과 전자 간 인력 있죠. 핵과 전자 간 인력, 핵과 전자 간 청력 이런 모든 것을 합쳐 놓은 게 쿨롱 인력이에요. 모든 걸 합쳐 놓은 게. 모든 걸 합쳐 놓은 게 쿨롱 인력이에요. 이게 모든 걸 합쳐서 거시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쿨롱 인력이에요. 거시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근데 이게 꼭 이거 알아야 되겠어요? 여기 넘어가도 돼요. 이거 넘어가도 돼.
그냥 이러려니 하시면 돼요. 이러려니 하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때 그러면 4.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전체 위치 에너지 EP죠. 를 최소화하는 구조가 실제 결정 구조다. 자, 이건 뭐냐면 자연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공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실제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생명체가 됐건 물질이 있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은 가장 최적화된 상태다 라고 자연과학자들은 가정해요. 일종의 믿음이죠. 알겠죠? 예. 그래서 자연계에 그냥 안정하게 잘 있으면 그게 구조적으로 에너지적으로 가장 최적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가장 최소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결정 구조도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 녀석의 최소값을 알고 싶잖아요. 그럼 제 최소값을 알고 싶어. 뭐 하면 되겠어요? 미분해. 미분. 그래서 EP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그럼 어쩌자는 얘기냐? 얘를 미분하자. 뭐에 대해 미분해야 될까요? 뭐에 대해 미분하냐면 거리에 대해 미분해야 되겠죠. 왜? 왜? 왜 하고 많은 중에서 왜 거리에 대해 미분하죠? 거리에 바로 여기에 있는 위치 에너지의 정의가 뭐예요? 위치 에너지의 정의. 이런 게 이제 화학 심층에 나오는데 화학 심층할 때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위치 에너지의 정의가 뭐예요? 사실은 배웠죠. 위치 에너지의 정의가 뭐예요? 위치 에너지의 정의가 뭡니까? 위치 에너지 정의는 입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에너지 표현을 그걸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위치 에너지는 그 속성상 변수가 거리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거리가 변수인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수학적 정의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수가 거리인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미분은 뭐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녀석의 변수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리로 미분하자는 거죠. 그러면 저기에 있는 저놈 거리에 대해 미분할 수 있느냐 하면 되겠죠? 하면 결과가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나쭈 마돌롱 상수의 아보가드로 수 Z 플러스 Z 마이너스 2제곱 나누기 4 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 빼기 N 아보가드로 수 B 나누기 R의 N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나요? 되죠? 저렇게 되죠? 그냥 간단한 다항함수 미분이죠. 그럼 다항함수 미분하면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뭐가 될 때 최소값? 0이 될 때 최소값. 그럼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이 B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B가 마이너스 A Z 플러스 Z 마이너스 2제곱 R의 N 빼기 1 나누기 4파이
입실론 제로의 n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게 항상 0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0이 되게 해주는 조건이 있는 거겠죠. 그 0이 되게 해주는 조건을 이 경우 R이 R0라고 해봅시다. 즉 여러 가지 핵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거리가 있을 건데 그 여러 가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거리 중 R0라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거리를 넣었을 때 0이 된다고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R0 넣고 0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제로가 그냥이 아니고 그냥 여기 R0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R0가 의미가 뭐겠어요? R0의 의미는 뭐겠어요? 이 R0의 의미가 뭐겠어요? 저 R0의 뜻이 뭐겠어요? 자, 잘 봐요. 최소로 안정한 게 실제 존재하는 거라고 했죠. 최소로 안정한 그 실제 존재하는 에너지 상태에서의 R0 이게 뭐겠어요? 바로 결합길인 거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거리잖아요. 근데 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거리가 R0를 유지하냐고요. 그 R0에서 전체 위치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거리 R0를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뭐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본이 제시한 상수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뭔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바로 이 위치 에너지의 최소값은 이 거리에다가 R0 이걸 넣을 때거든요. 그러면 요 원래 위치 에너지 수식 이거잖아. 이거. 요거에다가 여기 R0 넣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R0 넣고 B값은 뭐야? B값은 이거지. 그럼 얘를 다시 넣어. B에 넣고 R0 넣어. 그럼 계산할 수 있겠네? 그러면 그 값이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마덜롱 상수 NA의 Z 플러스 Z 마이너스 2 제곱에 나누기 4 파이 입실론 제로 R0에 곱하기 1 빼기 n분의 1이 나와. 막 약분하면 저게 나와. 계산도 크게 어렵지 않아. 아시겠죠?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없어. 왜냐면 Z 플러스 Z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일 테니까. 이 Z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치 에너지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아까 방금 뭐라고 그랬었냐면 R0가 뭐라고 그랬죠? R0가 이게 이온 결합 길이라고 했죠. 그 이온 결합 길이가 또 사실은 근사적으로는 뭐하고 뭐의 합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바로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온 반지름의 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 구조에서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거의 접해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이온 간 거리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접해 있는 그게 바로 결합거리가 되지 않겠나라고 근사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알겠죠? 이렇게 구해놓은 최소 위치 에너지 이걸 격자 에너지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격자 에너지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n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n 값이 뭐에 따라 달라진다? 물질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쭉 조사를 해봤어. 해봤더니 놀랍게도 3 보통이에요. n은 7보다 커요. 매우 커요. 알겠죠? 매우 커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무기화학을 조금 더 자세히 배우면 언제 7이 되느냐, 8이 되느냐, 9가 되느냐를 또 배우거든요. 근데 뭐 그것까지 할 건 없고 하여튼 7이 매우 큰 값이다. 그러면 7보다 크니까 1 빼기 n분의 1은 사실 뭐에 가깝겠어요? 1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 격자 에너지를 근사적으로 마덜롱 상수, 야보가드로 수,
z 플러스 z 마이너스 2 제곱에 어우버 4 파이 입실론 제로 r 제로로 두는 거예요. 뒤쪽을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뭐만 잘 시켰잖아요.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어. 됐죠? 됐다. 됐습니까? 왜 소영 왜? 소영 왜? 다민이 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민이 그래? 다민이 힘내요. 다민이 커피 한잔 할래요? 아니요? 그래. 먹어요 물소영. 승지 물승지 뭐래? 승지 좋아요.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그 격자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해볼 거냐는 거예요. 격자 에너지를 가지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가 332페이지. 332페이지 찾았어요? 332페이지. 332페이지. 에 보시면 연수문제 13 있죠? 332페이지 연수문제 13 찾았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옥스토비 책에 나오는 연수문제거든요. 그럼 이 옥스토비 책에 나와 있는 연수문제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알겠죠? 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봅니다. 시작! 뭐야. 자, 지금 나이? 도훈이 풀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소희 풀고 싶어요? 네? 풀고 싶어요? 아니. 예?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다음에 잘 꺼줘. 그래? 저기 앞에 1학년 학생이 있는데 지금. 저 앞에 저 벌 쓰고 있는 애가 1학년 학생인데. 벌이요? 아니 그냥 혼자 와서 뭐 저기서 쭉 보면 돼요.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왜냐면 9시 수업이거든. 9시 수업인데 다른 거 휴강됐다고 미리 와 있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 1학년. 41기지. 41기. 그렇지. 승지에게 41기란? 인식이 좋진 않다. 그렇군요. 왜일까요? 승지거스. 자, 해봅시다. 특히나 이번 시험에 나올 것 중에 하나가 거기 괄호 3번 문제예요. Compare the values of 1 and 2 and explain why they differ.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학습지에 그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나와요. 네. 근데 지금 봐서 뭔 말인지 모를 테니까 1번하고 2번만 해 우선. 알겠죠? 1, 2번만 해. 자. 얘랑 같은 반이잖아. 나도 했어. 뭔 소리야? 그거를 늦었어. 그러니까 시에 늦었잖아. 고추랑 시. 차이. 차이 없어? 해다 차이가 많이. 그래 그리고 더안 되겠어. 내가 먹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됐어. 오케이. 자, 했어요? 우리 담임이 또 졸려가지고 또, 어? 아, 진짜로요? 또 담임이 또 속으로, 나한테만 난리야. 뭐 이러시고, 그랬죠? 속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아, 우리 담임이 진짜. 아까 담임이 막 편의점 갈 때 엄청 씩씩하게 가더만. 내가 담임한테 엄청 퍽 가더만. 엘리베이터에서 내 봤거든요, 담임이 가요. 씩씩하게 툭툭 가더만 이게. 그래. 도원아 다 풀었어요? 오, 역시 도원 거스 대단해. 근데 다 안 풀어도 갔다 와도 돼요. 근데 무슨 내가 뭐 그런 생리권까지 제한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인권인데 뭐 그거 뭐 가고 싶으면 가야지 뭐 그거 뭐. 다 커가지고 여기 쌀 수는 없잖아요. 그거 갔다 와야지. 그래요. 그래. 그러고 보니 여러분들 그래서 도원이가 싸는 거 보고 싶죠? 네?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네? 도원이가 여기서 지리면 느낌이 어떨까? 다 커가지고 그래서 생각해 많이 있는데 갑자기 도원이가 선생님 제가 문제를 다 못 풀어가지고요. 제가 갑자기 그 죄로 제가 스스로를 자책하기 위해서 쌌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쳐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다 큰 도원이 과거 태권도 국가대표였던 도원이가 싸는 걸 본 거지. 그럼 그걸 여러분들 학교 가서 얘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거야.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는 거죠. 소정아 생각해보면 재밌죠? 생각해보면 재미없어요? 생각해보면 재밌죠? 상상 한 번도 상상해본 적이 없어요? 상상했다고요? 야, 그럼 그때 돈 볼 때마다 너 언제 지을까? 뭐 상상했다는 거예요? 오, 야 이거, 야 이게 소정이, 야 그래, 알겠습니다. 네. 좋아.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소디움 고체죠. 그다음에 이제 염소 기체고. 그리고 이제 NaCl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를 반응물, 얘를 생성물 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바로 델타 HF. 바로 그 유명한 생성 엔탈피겠죠. 왜 이게 생성 엔탈피냐? NA하고 CL이 다 지금 어떤 상태니까? 가장 안정한 무슨 뭐? 호돈소 물질. 그렇죠. 호돈소가 중요합니다. 호돈소 물질, 그러니까 그러니까 1기압 25도씨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호돈소 물질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게 생성 엔탈피라고요. 그 생성 엔탈피가 문제에 제시돼 있나요? 무슨 내 거 어디 갔지? 내 책? 내가 어디다 버려놨지? 저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그래. 도훈이 화장실 갔다 오는 순간 내가 놀래가지고 여기 뒀구나. 자, 여기 보면 솔리드 어쩐지 이상하다. 그래서 여기가 솔리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NaCl의 생성 엔탈피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이게 뭐 표준 조건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411.2로 나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뭔가 이제 분석을 해보라는 얘기인데 이때 여기서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솔리드 NA가 기체 NA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요 Na 플러스의 승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Na 플러스의 승화 엔탈피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바로 여기 107.3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걸 잘 보면 묘하게도 Na 가스의 생성 엔탈피라고 되어 있죠. 그래도 되나요? 그래도 되죠. 자, 얘는 Na 고체의 승화 엔탈피지만 동시에 Na 가스의 생성 엔탈피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역시나 호돈소 물질이니까요. 뭐면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을 NA의 승화 엔탈피 혹은 Na 가스의 뭐 생성 엔탈피라고 봐도 좋겠네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07.3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은 이 상태에서 염소 원자 가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이시죠? 그러면 얘는 혹시 이런 표현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2분의 1에 염소와 염소의 결합 해리 에너지 이런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도 있어요. 즉 뭐냐면 결합 해리 에너지의 정의가 뭐죠? 자, Cl2라고 하면 염소 원자와 염소 원자가 두 개가 뭐냐면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뽕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소 원자가 되는 건데 결합 하나를 자르면 염소 원자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뭐 굳이 여기 쓰자면 결합 해리 에너지의 정의는 염소하고 염소가 이렇게 단일 결합을 이룰 때 여기에 있는 요 결합전자고 결합전자가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는 요렇게 염소 원자 두 개가 만들어질 때 이때 에너지 관계를 BE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염소와 염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라고요. 그리고 결합 에너지 정의가 될 때도 상태는 가스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Cl2 가스가 Cl이 됐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결합 해리 반응이에요. 요게 지금 결합 해리 반응인데 이걸 문제에선 다른 관점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 기체의 표준 생성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관점은 맞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또 호돈소 물질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가 바로 염소 기체의 표준 생성 엔탈피 121.7이죠. 됐죠? 됐죠? 그 다음 이 묘한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차이는 뭘까요? 뭘까요? 자, 우선 Na 입장에서는 무슨 일을 했어요? Na 입장에서는 이온화를 하고 있죠. 그럼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하죠?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죠.
그 다음 염소 입장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전자를 받아들이고 있죠. 전자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뭐라고 부르죠? 전자 친화라고 하죠. 그러면 전자 친화와 관련된 에너지를 전자 친화 도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줄여서 뭐라고 써요? EA라고 쓰죠. 그게 지금 전자 친화는 염소에서 일어났죠? 그게 각각 데이터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NA 같은 경우는 496, 염소의 전자 친화도는 전자 친화도가 349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에너지 차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두 개를 빼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이 명심. 요거 더하는 순간 나가리입니다. 요거 더하는 순간 그냥 나가리입니다. 가리가리 나가리. 승지 오케이? 그래. 승지 또 잠이 오는 거예요? 졸린 거예요? 아 괜찮아? 뭐 냉면 먹었다고요? 레몬 먹어야 돼. 아 레몬 알았어. 이따 레몬 한번 짜봅시다. 그래요. 담이 졸린 거 아니에요? 졸리. 아까 슬쩍. 다 깼어요? 다 깼어 담이니? 자 어쨌건 자 그럼 오 도훈이 웃었어. 도훈이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도훈이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알았어요? 좋아요. 그래. 자 썼죠. 자 그러면 이게 왜 마이너스냐면 이온화 에너지는요 흡열이 플러스로 정의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다른 에너지처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전자 친화도는 놀랍게도 발열이 플러스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트륨이 소듐이 전자 친화도가 53이라는 건 얘가 전자를 받아 1- 음이온이 될 때 53만큼 발열 반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염소는 349만큼 발열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에너지의 기준이 다르니까 이 두 개를 연산할 때는 여기다가는 플러스 부호를 붙여주고 여기다가는 몰래 마이너스 부호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몰래. 알겠어요? 이렇게 몰래. 그 부호를 어떻게 내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자 친화도인데 여기 이렇게 지금 플러스로 내놨잖아요. 그럼 이걸 발열을 기준으로 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낸 거는 이때 전자 친화도는 엔탈피로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즉 출제자가 뭐로 내건 내가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그냥 전자 친화도라고 방금 쓴 거는 플러스였잖아요. 근데 전자 친화도를 표현할 때 엔탈피 기준으로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쓰여져 있겠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숫자를 보고 내가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동호스 오케이? 뭐가요? 어. 발열이면 EA도 마이너스 50 그렇답니다. 그건 여러분 학교 선생님만의 기준인데요. 네, 여러분 학교 선생님만의 기준인데요. 그렇게 출제하겠다는 거겠죠. 근데 명심할 건 이게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무관하게 뭐가 발열인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 염소 같은 할로젠 있죠. 할로젠은 전자 친화도가 기본적으로 발열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할로젠인데 마이너스 349로 썼다 라는 얘기는 전자 친화도를 엔탈피와 부호를 같게 유지하겠다라는 시그널인 거고요. 할로젠인데 전자 친화도를 플러스로 썼다. 이거는 내가 관습적인 전자 친화도를 쓰겠다는 시그널인 거예요. 이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취향으로 쓰는 거예요. 도원이가 얘기한 건 제가 얘기한 그러니까 그 도원이의 선생님이 얘기한 건 정말 선생님. 예, 뭐냐면 그게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그게 자기 취향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 나겠죠? 나에게는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하겠죠. 그게 점수가 달려있을 테니. 그런데
관건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아니고 염소의 전자친화도가 349만큼 발열이라는 걸 외워야 되는 게 외워야 돼. 알겠어요? 뭐만 알겠죠?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엔탈피로 쓰면 이거야. 염소가 기체 상태에서 전자를 받아들이잖아. 그럼 염소 마이너스가 되지. 이걸 엔탈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349야. 발열이라고. 이게 변치 않는 진짜야. 알겠죠? 이게 진실이야. 이게 진실이라고. 이게 변치 않는 진짜라고. 그런데 얘를 표현하는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는 플러스라고 쓰고 누구는 마이너스라고 쓰는 거예요. 옥스토비 책에는 플러스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학교 선생님은 마이너스로 쓰겠대요. 근데 플러스로 쓰건 마이너스로 쓰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플러스로 쓰건 마이너스로 쓰건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은 얘가 흡혈로가 발열이니까 마이너스를 써줘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됐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이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여기서부터 이압 이렇게 안정화될 거 아니에요. 이 안정화된 이것이 뭐겠어요? 이게 바로 격자 에너지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뭐가 될 때? 기체가 기체 양이온, 기체 음이온이 이런 식으로 NaCl 고체가 될 때의 반응을 격자 형성 반응이라고 했죠. 그때 에너지 관계를 격자 에너지라 한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 에너지 보존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얼마나 상승했어요? 107.3 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얼마나 상승했어요? 121.7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얼마나 상승했어요? 496만큼 상승하는 줄 알았더니 349만큼 발열이 됐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게 격자 에너지를 통해서 안정화되었죠? 이게 뭐랑 같아야 돼요? 바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411.2의 생성 엔탈피랑 같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상승, 하강 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얘를 더하기 빼기로 계산을 해주시면 격자 에너지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해보니까 값이 787kJ/몰이 나오더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런데 이때 이 문제는 옥스토비에 있는 연습 문제라고 했죠. 옥스토비는 자 지금 격자 형성 반응의 기준이 지금 여기하고 같아요, 반대예요? 봐봐요. 지금 이건 에너지를 어떻게 정했냐면 고체가 기체가 되는 반응으로 정해놨잖아요. 즉 옥스토비 책에서 언급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델타 2로 정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에 만들어진 격자 에너지는 옥스토비 기준으로는 부호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부호를 뒤집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옥스토비 책의 격자 에너지는 마이너스 띄워버리고 787이라고 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오케이. 됐다. 이 논리를 꾹꾹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럼 그 두 번째 2. 자, 여기 지운다.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2야. 지우사. 쑥쑥. 그럼 두 번째 2. 본 란데 이퀘이션 활용. 본 란데 이퀘이션? 그게 뭐냐면 아까
마덜룽 상수 Z 플러스 Z 마이너스 마덜룽 상수 NA Z 플러스 Z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제곱 오버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로의 곱하기 1 빼기 n분의 1 요 수식 있죠? 저 수식을 볼란드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알겠죠? 둘 다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야. 이걸 이용해서도 뭘 계산할 수 있다? 이걸 계산할 수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그걸 해볼게요. 자,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요 지금 나와 있는 NaCl에 마들롱 상수가 주어져 있죠.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1.7476이라고 주어져 있죠. 원래는 1.74756인데 내가 이거 데이터까지 다 외우고 있네. 거기 보시면 and the 마들롱 constant for each structure is 1.7476 찾았죠? 그 그대로 여기 넣는 거야. 1.7476 자, 어디에? 여기에 있는 마들롱 상수 자리에 얘를 넣는 거야. 곱하기. 자, NA가 뭐죠? NA가 야보가드로수죠? 야보가드로수 값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단위는? 몰의 역수. 그 다음 곱하기 Z 플러스가 뭐죠? Z 플러스가 뭐였죠? Z 플러스가 이온가였잖아요. 양이온 이온가. 양이온 이온가 뭐죠? 플러스 1. Z 마이너스가 뭐죠? 음이온 이온가. 마이너스 1. 곱하기 2가 뭐죠? 전자 하나 전하량 크기죠? 전자 하나 전하량 크기 얼마예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제곱? 제곱? 다음이나 거의 다 했어요? 그 다음 나누기 4 곱하기 파이 뭐 3.14 그 다음 대충 뭐죠? 6이요? 1592 뭐 등등등 곱하기 입실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이거든요. 진공의 유전율 뭐 필요하면 문제에서 데이터에서 주겠죠. 내가 찾아보니까 얼마냐면 8.85 정도 나와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더라? 12승. 그리고 단위 재밌는데 쿨롱 제곱 줄 역수 미터 역수. 됐죠?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넣어야 되는 게 뭐야? 알제로지 알제로. 이 알제로 뭐야? 알제로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 자, 문제 읽으시면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given that 찾았어요? 괄호 2번에 그 엇구면 given that 나오잖아요. given that이 뭐 if 같은 거잖아요. given that the internuclear separation between Na plus and Cl minus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사이의 핵간 떨어짐은 2.82 옹스트롬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양이온과 음이온 핵간 떨어짐 그게 뭐겠어요? 켜락버리겠죠. 알겠죠? 그래서 R0 자리에다가 2.82 옹스트롬을 넣는 거야. 이 자리에다가 2.8인데 옹스트롬은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지? 10의 마이너스 10승을 옹스트롬이라고 하지. 뭐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디? 여기 있는 R0 자리에다가 이걸 넣는 거야. 됐죠? 그리고 곱하기 여기다 뭐 넣어야 되잖아. 넣어야 되는데 보통 7, 8, 9 이런 게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냥 근사적으로 1. 알겠죠? 근사적으로 1. 이 자리가 7, 8, 9일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 뭘 확인한다? 단위를 체크합니다. 알죠? 단위. 자, 단위가 어떻게 없어질 건지 생각을 해보면 우선 잘 봐. 오, 여기 미터. 됐죠? 그 다음 쿨롱 제곱. 됐습니까? 그럼 예쁘게 어떤 단위만 남냐면 줄 퍼 몰. 그래서 위에 탁 올라가면 줄 퍼 몰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1000으로 나눠주면
킬로줄/퍼 몰로도 나오겠지? 네. 승지야 맞아요? 맞죠 맞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값이 뭐가 나온다? 이 경우 마이너쭈 861 킬로줄/퍼 몰이 나온다고. 단위가 여기 몰 하나 있고 줄 하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저기에 있는 요 킬로의 의미는 10의 3승이고요. 그래서 요거 1000으로 나눠서 킬로를 바꿔주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저 값이 나온 거죠. 이게 옥스토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델타인 거고요. 그래서 옥스토비 책 기준으로는 그냥 플러스 861이라고 하면 되고 이제 보통의 책으로는 마이너스 861이라고 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산 과정에서 이 마이너스 어디서 등장해요? 여기 나오죠. 여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됐죠? 되십니까? 그게 2번 답이에요. 근데 이 문제 핵심은 몇 번에 있다? 3번에 있다고 했죠? 3번. 3번은 뭐냐? 이렇게 본 란데 이쿠에이션으로 구한 861. 그리고 본 하버 사이클로 구한 787. 사실은 심각하게 차이 나요. 꽤 가까워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알겠죠? 이 정도면 거의 잘 맞는 거거든요. 한 몇 프로 차이 나는 거지? 한 10%? 10% 차이 나나? 딱 10% 정도네, 알겠어요? 10% 정도면 뭐 그냥 한 거거든요. 나쁘지 않은 건데 괄호 3번 Compare the values of 1 and 2 and explain why they differ.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하라고 돼 있죠. 그게 여러분 학교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학교 교재에 어디 있더라? 보면은 도원이가 어제 준 건데 여기 있네. 여기 나오잖아. 이론적 격자 에너지식 유도. 이거 받았죠 이거. 한 장짜리 줬다며요. 뭐야? 학교 선생님이 도원이에게만 준 거예요? 이거를 근데 수업을 안 했어요. 받기만 뭐, 하고 수업 안 했어요? 하겠죠 뭐.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걸 하겠다는 얘기겠죠. 해보라는 얘기겠죠. 이 파트가 아예 지나가. 여기 나오잖아 이거. 네. 응. 안 들어가 있어? 아, 2번만 안 들어가고. 2번은 안 들어가고. 응. 그냥 예전 근데 이 파트를 다시 수업할 일은. 그럼 이제 근데 여기 도원이 했던데? 그러니까 했는데 응. 이것만 하고 응. 이건 안 해. 그래서 문제를 내겠다는 거죠 그냥. 문제를 내겠다는 거죠. 이건 연습을 해보라는 거겠지. 아니 선생님한테 한두 번 속아봐요. 그래서 이걸 설마 안 낼까? 이렇게 줬는데? 생각해봐요. 내가 선생인데 이건 내가 절대 시험에 내지 않겠어 라고 그 게으른 선생이 학습자를 만들었다. 애들이 만든 거라. 이거 애들이 만들었다고요? 네. 이게 도원이가 만든 거예요? 아니 그 발표 담당하는 애가 시험 없어서 그런 거야. 아 그래요? 왜 안 한 거야 근데? 진짜 왜 안 했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운용, 좋네요. 왜 안 했지? 난왜 모르서 첫날에 한 줄 알았지. 안 했어? 여기 뒤에 근데 연습 문제 많은데요? 연습 문제 이거 많은데요?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격자에는 연습 문제 되게 많은데? 그래서 오늘 격자에는 연습 문제 주려고 하는데 오늘? 아니 격자에는 좀 어. 들어가는데. 어. 그냥 저 왜? 프린트가. 그래요. 봅시다. 봅시다. 그러면 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자, 3번. 그 2와 3의 차이. 첫 번째 1. 첫 번째 1은 뭐냐면 우선 근사적으로 지금 확 없애버린 항이 뭐가 있어요? 근사적으로 확 없애버린 항이 요 항이죠? 요 항이죠. 이게 원래 7이나 8 정도로 들어가면 조금 더 비슷한 값이 될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7이나 8이 들어가면 8일 되면 8분의 7이 되겠죠. 네. 그럼 8분의 7이 되면 요 크기가 줄어들면서 저 값에 더 가까워지겠죠.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전문 용어로는 이거예요. Short Range Repulsive Interaction. 자, 우리말 번역은 짧은 영역 청력 상호작용. 무슨 말 알겠죠? 자, 이게 뭐냐면 이온 간 청력을 지금은 계산해서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n값에다가 7이나 8 정도를 넣고 계산하면 조금 더 비슷한 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지금 여기서 1로 잡은 거예요. 이게 옥스토비 책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약간 오차가 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 제로 포인트 에너지. 자, 이건 뭐냐면 지금의 고체 결정은 0켈빈의 완벽한 결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나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양이온과 음이온의 면심입방 결정은 오류가 있겠어요? 완벽한 가정 속에서 마덜롱 상수가 계산이 된 거겠어요? 마덜롱 상수라는 것 자체가 완벽한 결정에서의 계산 방법이겠죠. 즉 여기에 있는 이 마덜롱 상수 A가 1.7476이라고 값이 나와 있는데 이 값이 0켈빈에 존재하는 완벽한 결정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마덜롱 상수 어떻게 구했어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서 양이온 여기, 음이온 여기, 양이온, 음이온 여기 규칙적으로 딱 잡아놓은 다음에 1, 루트 2, 루트 3 하면서 쫙 계산한 거 아니에요.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상에서는 이게 실수로 바뀌어주고 이런 거 있어 없어요? 그런 거 없거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실제 존재하는 실제 결정 속에는 여러 결함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위치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양이온과 어떤 음이온은 막 떨어져 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래사장 가서 두꺼비 집 지을 때 모래로 탁탁탁탁 탄탄하게 쌓아 놓으면 손 빼도 안 무너지죠. 그런 것처럼 이온 결정 안에는 양이온, 음이온이 100%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양이온, 어떤 음이온이 쏙 빠져 있어요.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전체의 구조적 힘 때문에 그 구조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가정해 놓고 구해 놓은 마덜롱 상수와 이상적인 경우의 마덜롱 상수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다라는 거죠. 알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보나버 사이클은 이 보나버 사이클 속에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이상적인 데이터예요, 실제 실험 데이터예요. 이런 식의 숫자는 이상적인 계산이에요, 실제 실험 데이터예요. 실제 실험 데이터라고요. 실제 실험 데이터. 이런 것들은 전부 실제 실험 데이터예요. 그러면 실제 실험 데이터는 실제 존재하는 결정 내의 결함들도 포함되어 있겠어요? 안 되어 있겠어요? 다 포함되어 있죠.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알겠죠? 그런 데서 차이가 생긴다는 개념이 제로 포인트 에너지. 알겠죠?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까지만 할게요. 다 했어요. 이온 간 공유 결합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건 뭔 말이냐? 보온난데 이쿠에이션은 100% 이온 결합을 가정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11.2 같은 실험 데이터는 실제 실험 데이터라고 했죠. 그럼 실제 실험 데이터 안에는 이온 결합 내 공유 결합성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또 실험 데이터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예? 그렇죠?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다. 그러면 40분 쉬었.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꼭 해보라고 당부를 해볼게요. 꼭 해보라고 당부를 할게요. 자, 뭐냐면 여러분 학교 프린트에 보면 내가 봤을 때 꼭 나올 것 같은 게 뭐가 있냐면 학교 프린트에 12페이지. 학교 프린트에 12페이지 찾았어요? 학교 프린트 12페이지 찾았어요? 내가 봤을 때 꼭 나올 것 같은 거. 학교 프린트 12페이지. 여기. 찾았어요? 여기서 내가 꼭 나올 것 같은 거. 왜냐면 나도 수업할 때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12페이지 아래쪽에 추가 예제 있죠. 추가 예제 찾았어요? 추가 예제. 거기에 NaCl2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보자. NaCl2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자, 여러분 잘 봐요. 자,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하게 다 했어. 격자는 끝났어. 자, NaCl이라고 하지. 1 플러스 1 마이너스. 근데 NaCl2라는 말을 써, 안 써? 그럼 NaCl2가 되려면 얘가 2 플러스 1 마이너스잖아. 근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거라고 안 하지. 이거라고 왜 안 하냐를 격자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격자 에너지와 보나보 사이클로. 무슨 말 알겠죠? 이거 내가 볼 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 답이 어디 있느냐? 내 교재에 다 있어요. 내 교재에 어디 있느냐? 내 교재 330페이지. 내 교재 330페이지. 찾았어요? 내 교재 330페이지에 보면 써놨지. NaCl2가 존재하기 어려운 이유. 마치 내 교재를 보고 학교 선생님이 베낀 것 같지 않나요? 여기 NaCl2가 존재하기 어려운 이유. 이거 있죠?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야. 뭔말 나겠죠? 그러면 이 계산 방식이 뭔지를 확인하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시험에 나올 거 내 교재 그림 27. 내 교재 그림 27 이거. 내 교재 그림 27. 이거. 보이세요? 내 교재 그림 27. 찾았어요? 이거 앞에서 본 적 있죠? 뭐 할 때? 자, 얘는 뭐냐면 누구 격자 에너지 구하는 거냐면 맥니지움 옥사이드, MgO. 그리고 얘는 어디서 발췌한 거냐면 줌달책에 있는 거예요. 줌달책에 있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이거를 학교 선생님 교재에 넣어놓고 있어요. 학교 프린트에도 이 그림이 있어야겠어요? 이거 있어요. 그 교재 그림 27 이거. 학교 프린트에도 있고 내 프린트에도 있어야겠죠? 이게 내가 뭐 할 때 중요하다고 했었죠? 크게. 바로 전자친화도가 순차적 전자친화도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전자친화도가 첫 번째는 발열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전자친화도가 무조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흡열이 된다고 했죠. 그걸 보여주는 실험 데이터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보면 전자친화도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전자친화도가 이 그림 27의 맨 위에 전자친화도 737이라고 있을 거야. 찾았어요? 737? 그 737이 뭐냐면 산소 0가가 산소 2-로 바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37은 산소의 첫 번째 전자친화도와 두 번째 전자친화도의 합이란 얘기예요. 첫 번째 전자친화도와 두 번째 전자친화도를 다 합친 게 737 흡열이란 얘기는 두 번째 전자친화도가 매우 큰 흡열이란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는 실험 데이터가 이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거 원자 오비탈에서 오비탈
뭐 이렇게 경향성 얘기할 때 전자친화도 얘기도 했었고 두 번째 전자친화도가 항상 음수가 된다는 얘기 있었죠. 그때 할 때 이거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격자 에너지 관련해서 이것도 같이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학교 선생님 프린트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두 개를 찍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끄덕세요. 네. 핀란드식이 아보가드로스라고 했는데 이 문제 풀 때도 아보가드로스 해야 돼요. 곱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냥 길러주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보가드로스. 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지금 그냥 에너지로 둔 건가 보다 라고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재를 만드실 때 실수하신 거예요. 엄밀하게 수식을 안 쓰고 의미만 쓴 거예요. 의미만. 그러니까 수식의 완전성을 생각은 안 하고 의미만 쓴 거죠. 완전하게 쓰려면 아보가드로스가 있어야죠. 이거 단위가 이 상태에서는 줄이에요. 아보가드로스 없으면 이 상태는 그냥 줄인 거예요. 다민이가 쳤어. 예? 다민이가 쳐서 앵글이 틀어졌어. 시험 거스가 화낼 수 있어.